개장하고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와 종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일단 상승으로 출발은 했는데 시장이 그렇게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고 외국인은 다시 코스피에서 2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또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일단은 방향성을 좀 탐색하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도 이슈가 많습니다. 목요일까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가지 않을까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이슈와 종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지 저희가 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순서 이슈 파워 시간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움직일 것 같은 기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쉬어갔던 대형주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전문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 증시 수다 시간에는 자동차주의 반격도 이제 조금씩 준비가 되고 있나, 자동차주들도 이제 좀 시동이 걸리나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전문가의 시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스피드 종목 10에서는 여러분들 10시 구간에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종목 두둑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파워10 본격적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쉬었죠? 네. 자, 오늘 또 임순재 대표와 어떤 이슈들을 체크를 해볼지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대형주의 시간이 오는 것인가, 6월에 대형주의 상승을 기대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과 심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들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형주의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과연 대형주가 많이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시 불을 뿜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을지 자세하게 전문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의 수급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형주의 시간이 오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런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 이 대형주가 다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나 고민을 하실 겁니다. 네. 요즘 추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쉬었죠. 네. 일단 지수가 일단 옆으로 이제 횡보가 되면서 이제 관련된 이제 대형주도 같이 못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올라가려면 이제 대형주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대형주들을 좀 많이 샀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8,700억 정도 샀고요. 그다음에 네. 현대차도 3,000억, 기아도 2,600억 정도 이제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기아를 2,950억, 그다음에 현대차 1,860억,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1,360억 정도 이제 매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업종 대표주를 좀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한 넉 달째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주에 8만 원을 깨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큰 게 과연 하반기에도 반도체 경기가 좋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불안 심리가 좀 같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제 보고서 나온 회사 중에는 골드만삭스하고 BOA가 있습니다. 네네. 양쪽에서 이제 일단 반도체주 관련돼서 이제 매수를 추천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코멘트가 나와서 좀 더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시장 규모 자체는 계속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지금 예상이 11조 5천억을 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네네.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 이후에 하반기 이후에는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라고 보면 네. 일단 지금 8만 원 그 전후의 가격은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미국 판매 그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북미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 점유율이 이제
현대, 기아 합쳐서 이제 11% 정도 되고요. 뭐 지금 합산 점유율은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네시스의 이제 판매가 좀 호조가 되면서 북미하고 유럽 시장이 좀 좋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메리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주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TSMC가 이제 자동차용 이제 MCU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생산량을 60% 정도 늘리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일단 반도체 부족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다 그 해외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좀 그동안 이제 주가가 못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상 최고치 52주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향후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향후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데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발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GM이나 포드보다는 조금 앞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주가는 옆으로 횡보했기 때문에 일단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수준도 당연히 타 글로벌 이제 업체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면 아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아마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 이번 주 이제 그 목요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할 때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선물 옵션 만기가 있겠지만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이 너무 크다라고 그러면 좀 하게 되면 향후에 테이퍼링에 대한 문제가 다시 좀 불거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조금 유의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형주의 전체적인 상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가장 이제 궁금한 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거 사도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지금 가격대가 밸류에이션 대비로 본다라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되면 아직까지는 뭐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형주들의 최근의 움직임을 함께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두 번째 이슈도 뭐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은행주와 관련된 이슈 함께 체크를 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은행주들의 상승 탄력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배당에 대한 호재로 금융주를 다시 살펴보자라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은행주들이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은행주들 호재를 받아서 계속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은행주들, 금융지주와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것도 역시 대형주이기 때문에 궤를 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도 금융주들 좀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금융주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었죠. 그렇죠. 네, 그다음 2분기 실적도 지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은행의 핵심 수익이라고 그러죠. 이제 순이자 마진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에 1분기에도 한 5bp 정도, 0.05%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 늘어나는 폭이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은행 계열사라고 얘기를 하죠. 증권회사나 기타 보험회사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향후의 성장성을 이제 좀 더 받쳐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제 그 기업 여신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이제 증가하는 게 이제 향후의 은행 수익성을 이제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경기가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향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또 이슈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은 총재가 얘기한 것 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의 경기 상황이 계속 그러니까 호조가 지속이 되면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현재같이 이제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이제 금리 상승 개연성이 이제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뭐 그 금요일 날에는 좀 빠졌지만 지금 1.6%에서 1.7%대를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10년물 그 국채 금리도 지난주에 2.2%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가 뭐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향후에 그 은행 입장에서 보면 여신금리는 상당히 일단 수식금리는 상당히 낮지만 여신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에 은행 수익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은행의 이제 배당 관련된 이슈가 좀 같이 맞물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금융당국에서 배당을 좀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들이 배당 성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30%그 내외를 유지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대로 묶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6월 말 이후로 해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그 작년에 배당을 못 셌던 부분과 그다음에 올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배당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요. 특히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지금 정관상에는 전부 다 중간 배당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금융만 지금 계속 중간 배당을 했는데요. 뭐 나머지 KB나 우리금융, 그다음에 신한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중간 배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중간 배당을 할 거와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배당이 실시가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정도 미리 선취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뭐 전체적인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여기에 더불어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이 배당의 메리트, 중간 배당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6월 말까지는 어쨌든 매수를 해 놓으셔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심리 때문에 수급이 좀 쏠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금융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함께 이민순재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 두 가지 이슈 체크를 해봤습니다. 대형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재 시간 10시 13분 이제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개장을 했고 시장이 1시간 1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낙폭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네요.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시장 상황과 또 특별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한 뒤에 현재는 하락폭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이 양시장 모두 훨씬 더 많은 상황이지만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좀 하락 방어를 해주면서 지수 큰 하락에는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인데요. 코스피가 0.08% 약보합권 유지하면서 3,23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정밀과 기계업종 등이 주도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자동차 업종도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낙폭이 더 큽니다. 0.45% 빠지면서 98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운송과 인터넷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상승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상승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입니다. 두산중공업, 삼영화학, 그리고 한양증권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나가던 종목인데 오늘 수주 소식이 겹치면서 추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풍력단지에 발전기를 공급한다는 좋은 소식에 오늘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제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 해상 풍력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해상 풍력 발전기 18개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계약 규모는 1,900억 원에 달하고요. 준공 후에 계약 유지 보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고 합니다.
네, 두산중공업 오늘 나흘째 상승에 성공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급등 탄력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5% 두 자릿수 상승하면서 28,9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승 특징주 알아보시죠. 네, 두 번째 이 시각 업특징주는 삼영화학입니다. 정치 테마주인데요.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강세 띄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째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당 당대표 후보의 예비 경선 지지율이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삼영화학의 경우 이 동사의 회장이 이전 최고위원과 같은 광주 이씨 그리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관련 정치 테마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강세 출발한 모습이고요. 이 시각은 상승폭을 조금 낮추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7% 넘게 뛰면서 3,4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세 출발한 후에 음봉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계속해서 세 번째 상승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긍정적인 증권가 리포트가 나온 종목입니다. 바로 한양증권인데요. 유안타증권에서 증권업계 최선호주로 이 한양증권을 뽑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15,000원에서 2만 원까지 무려 5,000원이나 올려놓은 상황인데 현재 3.3% 뛰면서 15,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동사에 대해서 기록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금융업 전체에서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양증권 지난 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170%가량 늘어나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이 시각 다운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파맵신과 녹십자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맵신 함께 살펴보시죠. 파맵신은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4일, 즉 금요일에 공시된 내용이었는데 총 59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주를 대상으로 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투자 심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상증자 이후에 무상증자 소식도 있습니다. 보통주 한 주당 0.25주를 배정한다고 하는데 이 시각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자릿수 급락하면서 9시 구간보다도 주식 점점 더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동사 지난주 금요일에도 4%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개파락하면서 11,350원에 거래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허가 신청을 자진해서 취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GC 녹십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인 지코비딕주의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이를 자진 취하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지난달 식약처는 이 GC 녹십자의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임상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녹십자 측은 후속 임상 시험을 중단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업계는 녹십자가 지코비딕주의 상업화를 위한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 주가 1,500원, 전일 대비 1% 미만으로 빠지면서 32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변동성이 있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많이 만회한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 특징주 강민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에 시장 상황을 함께 좀 체크를 해봤는데 시장의 낙폭이 조금씩은 좀 깊어지고 코스피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두산중공업 오늘도 불을 뿜네요. 시장에서 가장 또 핫한 종목이 됐습니다. 두산중공업의 흐름까지도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의 전문가들, 투자자들은 어떤 시장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심리를 가지고 있을지 자세하게 수다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시간 증시 수다 이 버프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젤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었죠? 네, 잘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시장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대형주들이 좀 들썩거리고 있고 움직일 조짐이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젤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좀 지난주에 이제
전기전자랑 자동차 섹터가, 그러니까 양대 대장 섹터가 좀 세면서 코스피 지수가 나쁘지 않았는데, 좀 수급 면에서도 그렇고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변곡점이 약간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도 어느 쪽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젤리 대표님은? 저는 그 중에서도 지금 자동차 섹터가 아. 최근에 주가가 좀 되게 탄력적이었어가지고 네네. 그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네네. 상승할 만한 이유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좀, 네, 공유를 좀 드리면은 우선은 일단 그 흔히 말하는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어쨌든 차 판매량이 증가 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TSMC 같은 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이제 자동차 라인들이 못 돌아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 자체가 완화되면서 이게 어쨌든 지금 이 부족 사태의 정점은 찍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미국 정부가 어쨌든 4대 핵심 품목이라고 해서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히포류, 의약품 같은 것들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산업의 쌀이 될 수 있는 중간재 혹은 원재료들이죠. 요거의 공급망을 조사해서 부족분을 빠르게 보충하고 이제 전략적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차 업체들도 판매량이 되게 견조하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피어들 측면에서도 굉장히 현재 주가가 흐름이 나쁘지 않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업체들이 최근에 뭐 주가도 그렇고 뭐 이런 말씀해 주신 이슈나 모멘텀 상으로도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이 여력들이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은 젤리 대표님 지금 충분히 자동차 관련 종목들 사봐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뭐 종목별로 당연히 여기서도 개별적인 대응을 하긴 해야겠지만 좀 꿈이 있고 실제로 숫자도 잘 나온 종목 중에서는 좀 대응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고, 일단 전반적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르고 있다인 건데, 제 생각에는 사실 여기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거는 주가 지수가 어쨌든 약할 거라는 패팅,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도 좀 그 타이밍에 재개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의 일부 해지 수요 등이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순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지수가 계속 세고 당이 오르는 트렌드로 가니까 이들도 사실 불안한 거죠, 이 투자들도. 그래서 상승 방향으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지수의 결국 대표 주자인 우리나라의 전차를 산 게 아닌가. 요 수요는 일부 감안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시클리컬이면서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때 리오프닝 수혜주이면서 그리고 전기차 같은 새로운 친환경차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꿈이 생기는 중이기 때문에 요거 3박자가 좀 갖춰진 주식들은 좀 개별적으로라도 좋게 한번 봐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그 3박자가 잘 갖춰져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와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것 좀 보세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동차라고 하시면 당연히 현대차 그룹주들, 그러니까 그렇죠. 현대차 그리고 기아, 모비스, 현대, 위아 이런 종목들을 보실 텐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사실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흐름이 훨씬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도 약간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부품주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은 뭐 SL이나 한국단자 같은 종목들입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고 1분기 실적도 잘 나왔다는 좀 믿을 구석이 확실히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좋게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현대차 그룹이 지금 EGMP 전기차 플랫폼을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좀 익스포저가 꽤 있는 업체들 중에서 화신이랑 성화이트 같은 종목들은 실제로 이제 실적도 잘 나왔으면서 EGMP 관련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버프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동차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또 시클리컬이나 리오포닝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실적도 잘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목도 알려드렸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추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증시 수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점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시 구간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 모여주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10종목을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릴레이로 핑퐁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 종목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그 내용들 반영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을 함께 해주시는 두 분입니다. 스마트한 이 전문가 두 분의 스마트 종목 대결 여러분들 잘 한번 지켜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전문가가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공개합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온 스피드 종목 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효성 TNC, 한전 KPS, 빙그레, 인터파크, 두산중공업이 셀렉이 됐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5가지 종목은 카카오게임즈, 하이브, OCI, 동성 화인텍,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시나요? 자, 오늘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을 공개를 했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시고 이 종목 가운데 내가 관심 있다. 나 이 종목 사고 싶었는데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스마트 종목 대결 두 분의 전문가, 스마트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뭐죠? 네, 첫 번째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효성 TNC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시겠지만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 폴리에스터 같은 이 섬유 의류 원단을 지금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뭐 스판덱스 그 주가도 봤을 때도 올해 4월 말까지 주가가 좀 고공행진을 했다고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뭐 스판덱스에 대한 재고 일수가 좀 늘어나면서 그 전부터 전후로 하면서 주가가 좀 약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간까지 봐더라도 중국의 어떤 스판덱스 재고 일수가 15일까지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5월 말, 그러니까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 재고 일수가 11일로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한마디로 재고가 줄어든다는 부분은 수요가 재차 상승하면서 스판덱스 가격에 대한 부분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 전에 스판덱스 쪽에서의
가장 큰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마스크 관련, 위생 관련 이 스판덱스 사용량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역시 이 보복 소비로 인해서 언더아머나 이 나이키 같은 의류 업체들의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 스판덱스에 대한 재고일수 감소와 함께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은 다시 한번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주가가 지금 작년 대비 크게 올랐다 치더라도 이 조정폭이 극히 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은 다시 한번 예상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네. 2분기 영업이익 3,200억 정도 예상되면서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 역시 첫 번째 종목 스마트하게 시간 딱 맞춰 주셔서 효성 TNC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충분히 상승 여력 더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요. 네,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에서 좀 선정을 했고요. 사실 지금 시장이 이제 좀 집중되는 그런 섹터에 진입을 못 하시면은 또 들어가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다가올 하반기에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 내에서 좀 편안하게 좀 담아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일단 게임 섹터 자체가 조금 소외가 되기는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신작 게임들이 워낙 또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 자체적으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신작 게임이 10종이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기대가 되느냐가 좀 중요한데 일단은 모처럼 또 MMORPG 중에서 좀 대작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오딘이라는 그 게임이 조금 이제 또 출시 임박하는 예정입니다. 이제 사전 예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과거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그 아이온이라든지 그런 MMORPG 게임으로 굉장히 좀 큰 성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파이프라인도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겠고 이제 카카오 페이지를 바탕으로 이런 IP를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 그룹 쪽에서도 그 흐름들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IP 관련돼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신작 게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있지만 이 흥행 여부에 따라서 상승 탄력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역시 하창원 본부장도 스마트하게 시간 딱 맞춰 주셨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첫 번째 종목. 자, 6만 원을 뚫지 못하는 카카오 게임즈인데 이번에는 과연 돌파하고 상승으로 쭉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 봤고요. 자, 다음 이성훈 과장의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한전 KPS 한전 KPS요? 말씀드리겠고요. 좋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무섭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한전 KPS는 원전이라기보다도 어떤 발전소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원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방 산업에 대한 부흥과 함께 그대로 실적이 연결이 되는 그런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이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배당주로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배당 성향 같은 경우 59% 이상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모아질 때가 있을 때 그때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과 연계하는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부분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중동 중심의 원전 수주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중동 쪽의 수주 부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전 KPS는 원자력 발전하는 것보다도 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과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비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원전 사업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좀 시장에서의 캐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원전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산업이 어떤 글로벌적으로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한전 KPS의 해외 쪽에서의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전 KPS를 이성훈 과장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원전 정비 관련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또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윤영식 님이 유튜브에 와니머니 화이팅이라고 주셨습니다. 자, 바로 와니머니님 그럼 또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하이브 좀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엔터주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사실 네. 이제 다른 3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엔터 섹터 자체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복귀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백신이 이제 좀 접종이 계속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이제 뭐 콘서트 온라인 쪽으로 진행했을 때도 굉장히 흥행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음반 판매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콘서트가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음반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은 사실 이제 흥행을 하는 가수가 있거나 아니면 노래가 또 대박이 나거나 한다면은 굉장히 좀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음반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오프라인까지 콘서트 같은 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수익 폭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싱글 또 버퍼 또 이제 공개를 했죠. 그게 또 엄청나게 또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1억 뷰는 뭐 순식간에 찍어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까지 하창원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릴레이로 핑퐁핑퐁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시다가 이 종목 내가 사고 싶었는데 아니면 궁금했는데 라고 하시면 더 궁금하신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 반영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여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빙그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빙그레. 네. 네.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렇죠. 더워졌습니다. 주말에. 예, 근데 이제 그 빙그레 같은 경우가 우선 이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 1조 클럽의 어떤 입성에 대한 부분에서 강한 확신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선 그 빙그레 같은 경우가 작년에 그 혜태 아이스크림을 지분 100%를 작년 10월에 좀 인수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4강 체제에서 롯데와 빙그레 양사로 나누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혜태의 빙과 쪽 사업 부분이 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적자를 시현하다가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역시 이런 점이 이 빙그레가 이 지분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경쟁사 어떤 매출 규모나 봤을 때 영업 마진 고려를 봤을 때도 혜태 빙과 사업부에 대한 인수 부분은 이 빙그레의 마진을 좋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핵심적인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도 이 아이스크림 제품 외에 바나나 우유도 아시겠지만 유제품 쪽에서는 이 편의점 쪽에서 매출 1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난 3월부터 이 편의점 매출이 어떻게 보면 증가 속도로 플러스로 전환하는 속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빙그레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아이스크림 또 유제품 쪽에서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방 시적 기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빙그레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이성훈 과장님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더워지고 아이스크림 드실 분들도 많아지실 거고 혜태 아이스크림 부분을 인수한 것도 이게 충분히 좋은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적 개선에 좋은 효과를 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빙그레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하창원 본부장과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SCA님이 침젤의 웅이웅이 과장님 화이팅 이렇게 하시면서 이성훈 과장님의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슈크림빵님이 빙그레 하시고 웃으셔야지요. 라고 역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항의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번 종목 OCI잖아요. 네. OCI에 대해서 보미님이 유튜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주셨고 13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목표가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국내 유일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태양광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치킨 게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그쪽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순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거의 26달러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사실 그거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훨씬 더 높게 올라간 그런 가격대입니다. 이제 과거에 뭐 3달러, 4달러까지 떨어졌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한 게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이제 웨이퍼 판을 만들 때 가장 기초 소재로 사용하는 게 또 폴리실리콘이다 보니까 태양광 산업 자체가 커지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 세계 지금 태양광 설치량에 대한 그런 전망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200기가와트까지도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1년 사이에 거의 330기가와트 이상이 조금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하반기까지는 사실 이제 폴리실리콘 추가 생산이나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업황은 조금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OCI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보미님 어떻게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는지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한 6가지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장 중간에 또 시장 상황을 좀 체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0.15% 상승, 소폭 강보합권으로 출발했습니다. 3,597포인트 선에서 출발하는 상황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보겠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소폭 상승 출발, 0.23% 상승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28,985포인트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시장도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코스피가 3,244선까지 좀 올라와주는 상황, 아시아 증시의 상황도 체크해드리고 있고, 자, 조금 전에 그리고 또 LH와 관련된 혁신 방안과 관련된 정부의 혁신 방안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LH 신도시 조사 기능을 회수하겠다. LH에서 이 신도시 조사 기능을 이제는 제외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감축하겠다. 인원도 2,000명 이상 감축할 것을 계획하는 혁신 방안이 나왔습니다. LH 전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시키고 만약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땐 엄중문책하는 식의 개선안이 발표가 됐는데 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와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물의가 있었던 LH의 혁신 방안이 정부에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도 이어가야겠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종목 이성훈 과장님의 4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 인터파크.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요새 이제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제 여행, 레저, 관련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이 백신 접종률이 순조롭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주가의 고공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백신 접종에 대한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어떤 주가라는 부분이 미리 어떤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그런 현재 상황에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최고가를 지금 찍은 현재 상황이고 약간의 이틀 동안의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조정폭 극히 지금 미미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다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ENT 부분이죠. 엔터테인먼트와 이 티켓 부분에서의 고성장 같은 경우는 올해 당연히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 ENT 쪽, 엔터 쪽 매출 같은 경우가 592억이었는데 네. 우선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이상은 800억 이상까지도 지금 가능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ENT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인터파크의 주가의 핵심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작년에 어떤 이 코로나19 이후에 해외 여행이나 어떤 그 공연 쪽에서 공연이 취소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안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 욕구에 대한 폭발이 됐을 때 가장 큰 밀접하게 여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상으로 접하는 기업이 인터파크이기 때문에 어떤 자회사의 가치보다도 이런 기대감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인터파크까지 최근에 인터파크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뭐 여행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면 뭐 여기에서 거의 예매를 많이 하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인터파크 확인해봤고 다음 종목 바로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동성화인텍. 동성화인텍이요? 네, 일단은 뭐 조선 업계가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최근에 그렇죠. 이제 수주도 잘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하반기에 또 대박도 수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뭐 노후 선박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LNG선 친환경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됐는데 이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본행제 쪽에 좀 업계에서 좀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LNG 수주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본행제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업황 내에서도 사실 이제 뭐 HSD 엔진 같이 엔진을 또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시세가 탄력적으로 나왔는데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탄력적인 움직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전고점 라인 부분이 조금 뚫어주기 어려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뚫어주게 된다면 이제 네 번째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주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선 업계에서도 뭐 4년 동안 이제 한 50여 척 정도 평균 수주량을 좀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기록들이 계속적으로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수주 잔고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수주 잔고가 늘어나게 됐을 땐 자연스럽게 뭐 매출이나 이런 재무 쪽에 대한 긍정적인 또 시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동성화인텍, 뭐 조선사들의 수주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도 수주와 관련된 공시가 올라왔네요. 현대미포조선이 1,645억 원 규모의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이 4척을 수주했다,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 뭐 수주 소식은 조선사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수주 소식까지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할게요.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두산중공업. 네, 오늘 뜨거운 두산중공업입니다. 핫하죠. 제가 네. 봤을 때도 이 해상풍력단지 기자재 공급증이 나와주면서 가뜩이나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또 기름을 붓는 상황이라고 네네.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제 주가가 더 가는 부분인지 그러니까요. 먼저 이게 딱 얘기를 하고 물어보시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이벤트성,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상태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만약 펀더멘탈을 받쳐주지 않으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계속 기대하는 건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500% 이상이 올라간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회사 쪽에서의 가치도 이런 반영이 됐겠지만은 이 어떤 그 기대감까지 계속 나와준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두산중공업의 장점은 최대 그거죠. 뭐 대형 원전 그리고 뭐 중형 그리고 모든 원전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점이 좀 강점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의해서 원전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충분히 두산중공업 다 커버하면서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올해 어떤 매출의 목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연간 5전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또 계속 기대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뭐 시장 일각에서는 뭐 제2의 HMM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들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확인해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효성 TNC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효성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앞으로 전망이 좀 뛰어나다라고 좋아요.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첨단 소재가 가장 좀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전망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종목이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타이어 코드로 좀 많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전방 산업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좀 톡톡히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이제 실적들도 굉장히 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주가는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한 다음에 최근엔 조금의 그 상승 탄력도가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된 이슈들도 최근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
기업들이 이제 같이 연합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전기차가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수소와 관련된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는 탄소 섬유 쪽에 대한 또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다양한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까지 이렇게 오늘 10가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드렸는데요. 한번 잘 보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종목들 가운데 관심 종목에 쏙쏙 넣으셔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또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탑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했는데요.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파워10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그리고 10가지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10시에 더 좋은 10가지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갈증 해소해드리러 오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증시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뒤엔 뭐다? 증시 파워10 내일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